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9일인 오늘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아 굴욕을 겪었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하면서 도난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보험범죄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차는 작년에 도난 차량 상위 5개 모델에 포함됐지만 도난 건수는 약 3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냉동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판매 중단과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FDA가 한국산 굴을 대상으로 내린 6번째 조치입니다. 티모빌이 오는 4월부터 일부 플랜의 월 사용료를 $5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올리는 것인데요. 티모빌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고객들에게 해당 인상 방침을 알렸습니다. 통보를 받은 고객은 4월이나 5월 청구서부터는 회선당 $5씩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PCUSA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GBT 옹호단체인 장로교인들의 언약 네트워크가 13일 PCUSA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 통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서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반개종법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 시행은 주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10명 중 5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올해 처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었던 FOMC에 이어서 2회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물가 하락 추세가 둔화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동결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준은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을 2.5에서 2.7%로 상향했고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영주권자까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대지 않고 구금하거나 추방을 하면서 미국 전역의 이민자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생활 35년째인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됐습니다. 루이지애나 구금시설에서 현재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글래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으며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해졌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아이스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는 밝혔지만 이민법을 위반해서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 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부르크에서 오던 길에 아이스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이 남성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아 굴욕을 겪었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하면서 도난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보험범죄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차는 작년에 도난 차량 상위 5개 모델에 포함됐지만 도난 건수는 약 3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도난율 1위는 현대차의 엘란트라, 2위는 현대차의 소나타였으며 5위가 기아 옵티마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5위권 안에는 쉐보레 실버라도, 혼다 어코드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차량 도난이 줄면서 2024년 미국 전역의 차량 도난 건수도 전년 대비 16.6% 감소한 85만 7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냉동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판매 중단과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FDA가 한국산 굴을 대상으로 내린 6번째 조치입니다. FDA는 지난 11일 식당과 도매업체에 한국산 냉동굴을 판매하거나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세이프티 알럿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통영에서 생산된 냉동 방각굴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업체 S사는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서 이번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FDA는 리콜 대상 제품이 타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00%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신문이 등장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1996년 창간된 이탈리아의 중도 보수 성향 중앙 일간지인 일폴리오는 18일인 오늘 세계 최초로 AI가 전 과정에 참여해 만든 특별호 일폴리오 AI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편집장은 AI 기술이 우리의 업무 처리 방식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며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신문 제작의 모든 과정이 AI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사 작성은 물론 제목과 인용문, 요약 등의 모든 부분을 AI가 수행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인간 기자들은 AI의 질문을 입력하는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I 첫 신문 발행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모빌이 오는 4월부터 일부 플랜의 월 사용료를 $5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올리는 것인데요. 티모빌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고객들에게 해당 인상 방침을 알렸습니다. 통보를 받은 고객은 4월이나 5월 청구서부터는 회선당 $5씩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장로교 PCUSA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GBT 옹호단체인 장로교인들의 언약 네트워크가 13일 PCUSA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 통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열린 제226차 PCUSA 총회에서 처음 승인된 후 교단 산하 166개 노회 중 최소 84개의 노회에서 찬성표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CNP의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87개 노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 PCUSA의 헌법인 교회 정치서의 반차별 조항을 수정해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와 신학적 신념과 함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서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반개종법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 시행은 주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기독연대에 따르면 지난주 아루나찰프라데시 보름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루나찰프라데시 종교자유법 시행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법안은 1978년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가우하티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실행이 결정됐습니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 국민당이 이끄는 주정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6개월 이내, 즉 이달 말까지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위를 주도한 기독교 포럼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해당 법이 불교 신자나 토착 신앙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기독교인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SPCK그룹이 닐슨 북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과 미국 내 성경 판매량이 각각 87%, 30% 이상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관련 서적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에서는 3%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비소설 부분 도서 판매가 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점 판매 데이터 분석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전년도 대비 성경 판매량은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남침내회 출판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 판매량이 3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10명 중 5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34.3%보다 무려 10%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힘을 쏟는데도 만성적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건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과거 식량 안보와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했던 UN 식량 농업기구와 기타 UN 및 인도주의 단체들은 4년 넘게 북한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곳곳에 바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역시나 춥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43도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목요일에 전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